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패배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빛을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오직 여러분 국민뿐이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이 없고 신중하게만 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그리고 이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고 신중하게만 한다면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후에 열흘이 지났는데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다. 결국 잘 될 것이다. 라고 이거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글을요, 제가 수십 번 행간의 의미가 뭔가 수십 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제 생각은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하고 논쟁은 끝내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또 비판했냐면 인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배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조선시대 치면 세자가요, 임금한테 잘못 보이가 폐세자 된 사도세자 정도 이런 비유를 아마 홍준표 시장이 좀 원색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배신자다 윤석열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니까 한 위원장이 핵심 글은 정치인은 국민을 배신해야만 이게 배신자지 배신의 대상은 국민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아니고 개인이니까 대통령하고 다른 길을 간다 해서 배신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 그리고 본인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배신이 아니고 이건 용기가 아니냐. 사심 없이 정권이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이런 취지가 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십은 성찰 끝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런 화두를 들고 놓은 게 아닌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이 글을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보겠죠. 신문이 다 나오고 방송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끝까지 대통령과 차별화 이런 글을 올리니까 대통령도 인간인데 참 여러 가지 섭섭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저도 많은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수 쪽은 진보 좌파는 빼고요. 좌파는 윤석열 한동훈 다 공격하니까
그 좌파를 이제 논의를 하고 우리 자유파 진영도 이제 이거 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흐름. 하나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첫째 흐름이 있죠. 제가 보기에 그 뭐 신의 한수 또는 뭐 제가 좋아하는 홍철기 이런 데 유튜브들을 보면 한동훈을 완전히 뭐 배신자 죽일 사람으로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충정심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그 한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반대 흐름도 있죠. 아니, 대통령이 책임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최소한 이게 70% 이상 대통령 책임 아닌가? 물론 이제 한동훈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따라서 이제 한동훈이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는 이런 이제 그 흐름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흐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윤 대통령도 크게 그 책임질 잘못이 저는 없었다 봐요. 물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뭐 아쉬운 점은 제가 몇 가지 건의도 드렸지만 크게 본질적인 잘못은 없었다 봐요. 그러면 이게 왜 졌느냐? 왜 졌느냐? 이래 물어보면 이제 그 원인은 뭐 수백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좌파들의 어떤 조직적인 가짜뉴스 이런 데 그 조작 가짜뉴스 이런 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정말 이게 그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 이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이게 당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파 하나 들고 마치 이게 물가가 모든 게 물가 실제 통계나 모든 거 보면 좋은데 완전히 그날 대통령이 물가 경제가 나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프레임에 말려버리는 거죠. 대파. 또는 이제 이종섭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호주하고 급해서 이게 임명한 건데 얼마나 도주대사냐 이런 게 프레임에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저는 제 같은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제일 책임이 있다 봐요. 제가 좀 더 저는 진짜 이게 치열하게 방송해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저 채널A, TV조선은 다 잘리고 나머지 방송도 해도 이게 다른 패널들이 잘 안 따라와. 우리 우파 패널들이 너무 순진해요. 제대로 이게 못 싸우는 거예요. 한 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좌파들의 조직적인 가짜뉴스, 네거티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프레임에 이런 게 원인이 크다 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대통령도 뭐 임명을 뒤에서만 좋겠죠. 그 다음에 전시 행정처럼 이게 굳이 대파 기획에 갈 필요가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크게 저는 욕할 건 아니라 봅니다. 본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례 공천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나친 차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윤 대통령과 너무 차별화 이런 데 부분들 또는 이제 김경률 인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처음 정치하면서 완벽하게 100점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전부 자기가 부족했던 거, 대통령은 대통령이 부족했던 거, 한동훈 위원장이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저는 서정욱이가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부족했던 거, 이것만 서로 자아 성찰을 하자는 거죠. 남 탓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한 흐름이 있습니다. 굳이 화해의 원팀 나가야 된다. 윤 대통령, 한 위원장 서로 이제 갈라서면 안 되고 강력하게 원팀으로 옛날처럼 가야 된다. 이런 흐름이 저는 압도적 흐름이다. 우리 자유파에. 이렇게 제가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한 위원장 다 이제 최선을 다해 저는 고생했다. 뭐 그래도 이게 선거를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성찰하면서 이제 다음 선거나 다음을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진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뭐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가지 혹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짧게 네 가지 조언을 대학은 제가 선배예요. 연수원은 제가 1년 후배지만 대학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도 제가 한 10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면 제가 네 가지 진심으로
한 위원장을 위해서 한 위원장이 또 컴백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절대 반윤이나 비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척을 지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조언드립니다. 옛날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정도로 이제 절친한 동지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반윤, 비윤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나친 차별화 이걸로는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 대통령과 관계를 저는 좋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후배고 본인의 동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저는 숙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총선 과정에 너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꾸 차별화, 물론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뭐 60%고 긍정이 30%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만 하고 그 24번 민생 투어 대통령이 좋은 거 정책 갖다 쓰면 한 위원장이 정책 낸 것처럼 되는데 그런 걸 활용을 좀 하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원팀, 물론 그때 여론이나 주위 참모들은 윤석열 이름으로 총선 못 이긴다. 무조건 차별화해야 된다.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 싸움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하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서는 쉽지는 않다. 정치가 험난할 수, 물론 정치란 게 다 험난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굳이 20년, 30년 동지인데 그러고 이제 법무부 장관부터 정치 입문 과정을 이게 다 정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 문제인데요. 인사를 이제 조금 폭넓게 저는 쓰셔야 되겠다. 물론 이제 김경률 회계사부터 측근들이 있을 수 있죠. 새로 비대위에 들어왔던 비대위원들 있고 한지아 의원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써서 우리 정통 거구라고 좌파들은 비난하지만 제가 보기에 히틀러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나라 사랑하는 정통 보수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이쪽 참모들도 좀 쓰시고 그다음에 김경률 중도나 아니면 이제 좌파 쪽에 넘어온 분들 이렇게 좀 폭넓게 참모진 인사를 좀 쓰시라. 이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여기 정책 연구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정책 있잖아요. 이번에 솔직히 저희가 김포 편입이나 몇 가지 정책은 있었지만 분야별로 이제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워낙 급박하게 정치 입문하다 보니까 갑자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각 분야별로 경제든 또는 이제 노동이든 연금이든 여러 분야별로 얼마나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까? 외교 안보부터 좀 여러모로 이제 전문가들과 많은 이제 좀 정책 연구도 공부도 하면서 충전하는 이런 게 정교한 리더십을 하려면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이게 세 번째로 조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요. 본인도 이제 저 글을 다 읽어보면 이번에 전당대회 이번에는 안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좀 더 이제 성찰하고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또 주위에서 한 위원장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정권이 위태로운데 왜 안 오느냐. 넣으면 무조건 이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바로 넣으라고 조언하는 그룹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 한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하면 어떤 룰을 바꿔도 이깁니다. 당원 100%를 하나, 당원 70에 여론조사 30 하나, 무조건 이제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기는 거는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위원장님, 그렇지만 이번에 이긴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성찰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좀 재충전도 하면서 조금 이제 쉬는 게 한 위원장을 위해서도 저는 상당히 좋겠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갑자기 한두 달 뒤에 바로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러면 진짜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는 이기더라도 저는 상처뿐인 이런 이제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쉬시고 다음에 또 지방선거 때 대한협사 한 위원장을 부르면
뭐 그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번에 6.33이니까 1년 지나면 아마 이제 보궐선거 많이 놓을 수 있거든요. 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당을 위해 배지를 좀 다시고 국회 경험하다가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오면 훌륭한 대선 주자가 아닙니까? 뭐 홍준표 시장은 당에 얼씬거리지 말하지만 이 당이 홍준표 시장 개인 당은 아니잖아요. 왜 남보고 얼씬거리라 마라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자유파의 저는 한 위원장이 소중한 자산이다. 제가 몇 번 이제 권토중래 시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승리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잠깐은 성찰하면서 한 타임 쉬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 또 주위에서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면 이게 잊혀져 버리는데 정치인이 잊혀지면 이게 어떻게 정치하느냐? 이거 전부 이게 그 악마의 속상이라 봅니다. 이게 잘못된 조언입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뭐 패배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 오고 다 해도 다시 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잊혀진데도 이렇게 한 번씩 글을 올리면 또 이제 방송에 다 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글을 올리도. 따라서 저는 너무 이제 무리하게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네 가지 제가 드리는 조언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이제 그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이게 그 윤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본인부터 낮은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 윤 대통령 그렇게 뭐 속이 좋거나 이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대인배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반윤으로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를 조금 여기 그 폭넓게 특히 그 정통 우파 쪽에도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참모들부터 그 다음에 물론 좌파에서 넘어왔던 분들도까지 좀 폭넓게 참모나 인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하려면 이게 공부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기존에도 경제적 식견도 뛰어나고 했지만 이번에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연구하고 이러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기후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번에는 안 놀 걸로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주위에서 잘못된 조언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선거 때 완전히 소진돼서 실제 그 건강도 좀 많이 그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건강 잘 회복하시고요. 더 이제 그 좋은 그 시간, 성찰의 시간을 보내 가지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이런 이제 그 큰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